밤에는 5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김소리였습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내 집에 내가 새 집 짓겠다는데 정부가 왜 개입을 하나?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 재건축과 관련된 이런 주장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분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내 돈으로 짓는다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재건축은 누구 돈으로 짓습니까? 강남 5층짜리 아파트 35층으로 정부가 인허가 해주면 예를 들어 1000세대 일반 분양하고 한 세대에 10억 원씩만 받아도 1조 원이 됩니다. 1조 원은 원래 내 돈이었습니까? 도심 주거 환경 개선하고 새 아파트를 추가로 도심에 공급한다는 공익적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특혜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개발 이익 좀 나눠서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 만드는 데 쓰자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은 모두 무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반자본주의적 제도의 화신인 양 보도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럼 대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코로나19로 불어난 이 엄청난 돈이 어떤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 금요일 날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단기 부동자금 급증의 현상과 주식시장의 이 과대평가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코멘트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결국 이런 돈들이 부동산가에도 영향을 줬으니까. 그렇죠. 예.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유동성 현상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보통 3천조 원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인데요. 예.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 목표를 설정해 놨거든요. 예. 이제 물가가 그 이상 오르면은 통화를 긴축하겠다. 물가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통화를 더 풀겠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그래서 통화 지표 이름을 지어놨어요. 예. 그래서 번원 통화, 뭐 M1, M2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번원 통화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금액은 뭐 100만 원 했다면은 한 7만 원은 그 은행이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지준 예치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치금이 있죠. 예. 예. 이거 합쳐가지고 지금 5월까지 발표됐는데 203조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134조예요. 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134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찍어낸 돈은. 예. 예. 그런데 M1이라는 것은 그냥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돈입니다. 예.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우리가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보통 요금을 예금으로 이자는 안 받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언제든지 은행에다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이 요구불예금이거든요. 우리 저 월급 통장 같은 거. 예, 그게 그런 거죠. 요구불예금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자는 있지만은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요구불예금보다 이자는 좀 더 줍니다. 예. 근데 언제든지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M1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034조예요. 와, 팍팍 느는군요. 예. 예. M1이 1034조. 예. 예. 그다음에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돈이 얼마나 풀렸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M1보다는 좀 유동성이 적은 돈들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제가 그 은행에다 3년 만기 적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3년 되기 전에 찾으면 그 이자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예, 유동성이 떨어진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돈까지 합쳐가지고 M2라고 그러는데 이게 3,046조예요. 와. 그래서 신문 보시면은 예. 야, 돈이 3,000조가 넘었다. 이런 근데 이야기가 보통 이제 M2 이 광의의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유동성을 따지는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격가마다 이 돈 예. 가지고 유동성을 보통 따집니다. 와, 3천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네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물론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돈도 많이 찍어내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사상 최대겠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은 134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돈이 3,000조가 됐느냐? 그거 신기하네요. 돈이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그 통화 승수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M2를 번원 통화로 나눈 거를 통화 승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2008년에는 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예. 한 26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15배로 줄어들었어요. 돈이 덜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M2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한국은행이 최근에 번원 통화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찍어낸 이유는 돈이 돌라고 찍어낸 건데 예. 돈이 돌아서 경기가 순환을 좀 해라. 예. 이래라고 찍어낸 건데 돈이 안 돌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돈이 잘 안 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 일본도 다 돈이 안 돌거든요. 그거를 좀 그래프로 지금 준비하신 게 있지 않았나요? 예, 뭐 제가 통화 승수를 그려놨는데요. 그 3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3페이지 시청자들은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보면은 예. 이렇게 계속 그 통화 승수가 돈이 덜 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돈이 덜 돌고 있는 이유는 예. 한국은행이 기존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예. 현금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저 그래프는 아니죠 지금. 예, 저 그래프는 지금 거기 우리 단기 유동성이 곧바로 설명할 텐데 단기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죠. 저거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예. 예, 그 이전 그 3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돈의 통화 승수가 돈이 덜 돌고 있거든요. 돈이 덜 돌고 있다. 그거는 예. 우리 가게들이 가구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다 또 맡겨야지 은행은 그 대출해주고 돈이 더 도는데요. 예. 예, 우리 가게들이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역시 120조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예. 현금 통화가. 예, 저 통화 승수 감소. 예. 예. 예, 통화 승수 감소. 예. 그 그래프가 맞습니다. 저 그래프입니다. 예, 그 그래프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이유는 우리 가게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가게가 현금을 보유하느냐?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요. 그렇죠. 지금 은행 이자가 너무 낮죠. 은행이 2000년부터 잠깐만요. 예. 이 그래프를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지금 LF라고 이거는 굉장히 넓은 통화음이에요. 예. 예, 그거는 뭐 4,277조나 되는데요. 예. 근데 그 밑에 M2가 M2 우리가 말했던 광의 통화. 예. 그 예. 이제 통화 승수가 2007년 8년에 거의 27배 정도 갔었거든요. 그랬네요. 근데 이제 쭉 줄어들다가 한 15배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저게 왜 금융 위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돌면은 아마 M2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28배 돌다가 지금 예. 15배밖에 안 도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게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안하니까 일단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은행에 예금해봤자 1% 금리도 지금 안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아니 수중에 예. 집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니까 지원금이라고 나눠주니까 예. 그거 가지고 상당 부분을 저축을 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할 때는 가게 돈을 은행에다 줬는데요.
은행에다 주니까 은행이 대출도 안 해주고 기업 대출, 가계 대출도 안 해주고 그동안 채권 주식 사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도 이게 별로 통화 정책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기업한테 채권을 직접 주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국서는 이 연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주는 것을 은행한테 주는 것을 뭐 월스트리트 QE라고 그러고 양적 완화라고 예, 그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 기업한테 주는 것을 메인스트리트 QE다. 예. 그래서 돈을 은행에다 풀었더니 이 은행들이 가계대출, 기업대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는데 은행에다 돈 빌렸다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채권 사고 주식 사니까 뭐 채권가가 올라가고 주가만 올라갔죠. 그래서 연준이 안 되겠다. 이거를 이제 직접 예, 기업한테 주겠다. 그래서 네. 최근에 기업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개인한테도 막 줘버리고 예, 가게에도 줘버리고. 가게도 주고. 예. 참 이게 지난 뭐 한 20년 전, 30년 전의 자본주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이거 이렇게 했으면 뭐 그때는 사회주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실물에 비해서 많이 풀렸는가 덜 풀렸는가 그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하죠. 그래서 흔히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예. 돈을 명목 GDP로 나눈 거. 예. 그러니까 돈 증가만큼 명목 GDP도 증가했으면은 돈이 별로 풀린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그래프 필요하십니까? 예. 몇 번? 4페이지 그래프인데요. 4페이지 그래프요? 예. 그거 보면은 그저 마샬 K를 M2를 GDP로 나눈 겁니다. M2를 GDP로 나눴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97년 이전까지는 이 M2를 GDP로 나눈 게 97년 애한위기 전까지는 여기는 그 이전 데이터는 좀 거기 좀 나와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예. 세계에서 낮은 쪽에 속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정경련이 한국은행한테 예. 명목 GDP에서 돈이 덜 풀렸으니까 고금리다. 돈 좀 풀어달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한테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죠. 정경련이. 예. 근데 그 이후로 저거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까? 그러네요. GDP도 증가했지만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나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봉우리처럼 우뚝 솟았을 때가 예. IMF 이전에 돈이 많이 풀리긴 풀렸었네요. 그렇죠. 풀렸다가 이제 IMF 위기를 맞고 예. 98년도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돈이 확 쪼그라들고 예. 경제가 위축이 되고 예. 그랬다 그 이후에 그냥 계속 지금 증가를 했군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경련 한국은행한테 돈 풀어달라는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돈은 많이 풀어. 이미 좀 많이 충분히 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실물 경제에 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린 건데 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경제가 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 부동자금만 많이 늘어나요. 예, 단기 부동자금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지금 그래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예. 이 단기 부동자금이 5월까지 발표가 됐는데 1,224조예요. 1224조. 예. 예. 예, 작년 말에 1,085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개월 사이에 무려 139조나 늘어나 버린 것이죠. 예, 최근에 보면 이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갑자기 급증한 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거죠? 예, 특히 3월 이후에요. 3월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요. 와, 저게 사실 무슨 미국은 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풀었습니다. 저것보다 훨씬 더. 미국은 이제 3조 달러 풀었거든요. 와, 예. 3조 달러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3,4천조 원. 예, 그 가까이 되는 거죠. 야, 우리나라는 예. 그 뭐 139조 늘었는데 미국은 예. 거의 뭐 4천조 가까이 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그래프를 지금 볼 수 없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3월 이후에 예. 마치 코브라 뱀이 예. 목을 확 치켜 올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솟았어요. 예. 근데 저 단기 부동자금이 뭐 주로 어디에 들었냐면요. 예. 저 은행에 수시 그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저축성예금 금리는 낮지만 거기에 약 50% 좀 넘게 들어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에 예, 예. 이것도 그러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예. 있는 그런 거죠. 예, 그것보다 더 금리가 낮고 더 뭐 넣었다 뺐다 쉬우게 하는 걸 요구불예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25%, 약 76%가 은행에 예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으로도 금방 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부동산이 부동산이 좋다면 좋으면 부동산으로도 금방 갈 수 있는 돈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최근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해서 정부 정책 실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가격 앙등의 주요한 원인이 이런 유동성 증가라고 예. 볼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2000년 이후로 쭉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예. 이 단기 부동자금이 1% 증가하면은 전국 집값 평균이 한 0.5% 정도 상승하거든요. 이게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죠. 1% 증가 단기 부동자금이 예, 1% 증가하면 예, 주택 가격은 예, 0.5%. 예. 근데 이게 전국 주택 가격인 거죠? 예, 전국 주택 가격이요. 아, 그러면 특정 지역은 엄청나게 오를 수 엄청 있겠습니다. 더 오르죠. 뭐 서울, 강남, 예. 뭐 서울은 더 탄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이게 또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단기 부동자금이 전년 동월보다 20% 넘게 21%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1% 증가하면 0.45%가 예. 전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예, 예. 아, 그러면 서울 같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 저 단기 부동자금이 21%나 증가했으니까 예. 뭐 주택 가격이 0.5% 평균 상승했다면 그 10%는 주택 가격 상승 10% 정도를 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 요인 중에 하나겠습니다. 예,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주요한 요인 있습니다. 중에. 예. 지금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각종 지표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고요. 굳이 라디오로 계속 들으시다가 나중에 또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요. 예. 그러면 또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씩 이거는 좀 더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 금융 이야기가. 쉽지는 않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예, 그래서 저도 예.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 좀 하다가 예. 그래도 최근에 주가도 너무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예.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이 유동성일 것이다. 예,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이거는 따지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 예.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실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주가도 이제 급등을 예. 했습니다. 이 주가도 예. 단기 부동자금 때문에 급등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주가가 지난 코스피가 지난 3월에 1,439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2,350까지 올랐으니까 예. 거의 뭐 4개월 사이에 900포인트나 오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그것도 역사적인 그래프를 지금 가지고 예. 오셨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예.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최근에 주가도 지금 저거는 7월 말까지 그린 데이터인데요. 예. 8월 달에 와가지고 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 그래프와 예. 상승과 하락의 그래프를 쭉 그려놓으셨고요. 예. 그 위에 겹치게 예. 단기 부동자금을 파란색으로 그려 놓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의 상승에 따라서 예. 코스피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그게 예. 얼마나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것도 한번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예. 예, 저 단기 부동자금이 1% 증가하면은 예. 주가는 약 0.9% 정도 상승한 거로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예. 더 상관관계가 높네요. 예. 근데 부동산보다 주가가 탄력도가 더 높은 거는 사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예.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 상승률은 더 적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시차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시차 만약에 단기 부동자금이 풀렸습니다. 예. 돈을 많이 한국은행에서 찍었어요. 예. 그래서 M2가 확 광의의 통화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을 시차를 두고 예. 주식시장이 오른다든지 예. 부동산 시장이 그 몇 개월 후에 오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 시차 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예.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오르면은 예, 그게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 현찰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돈들이 이제 단기 부동자금이 늘면서 그런 돈이 시차를 두고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또 주가 상승을 또 초래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단기 부동자금이 또 상승하고 예. 다시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예, 예. 또 단기 부동자금이 상승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역으로도 주가가 오르면은 예. 사람들이 또 소비를 더 늘리거든요. 그렇죠. 예, 소비 늘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또 나중에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단기 부동자금하고 집값하고 주가 세 가지 관계만 분석했을 때 가구 네. 통계를 보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저 돈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 돈들이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그 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또 오르는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됐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언제 이 고리가 끊어? 이게 너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언제 막 다시 폭락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 고리가 끊어져서 실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이 실물 경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렇죠. 예.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어요. 예. 이것 가지고 현재 경기를 진단하는데요. 예. 그게 2007년 9월에 정점을 치고 작년 하반기에 조금 오르다가 코로나 사태를 급락했거든요. 예. 그런데 5월까지 떨어지다가 6월에 최근 발표됐으면 6월에 약간 반등했어요. 예. 이제 경기가 약간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저렇게 많이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괴리가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우리나라 주가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 이거는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14페이지 혹시 그래프 마지막 예. 그래프인데요.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9 정도 됩니다. 와, 똑같네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은 산자부 산자부에서 홈페이지 가면 있죠. 예. 매월 1일 날 그렇죠. 이 지표를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하고 뭐 에피소드 같은 것도 뭐 있는데요. 지금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통계 지표를 발표할 때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요일, 일요일이든지 1일 날 꼭 발표를 해요. 예. 그러니까 8월 1일 날이 지난주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은행 통계청은 월요일 날 발표합니다. 다음 주. 예. 근데 1일 날 발표해요. 세상에서 저 통계를 1일 날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지난달 통계를 그 정도로 빨리 그 정도로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아까 그 그래프를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평균 수출액이 등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등락에 따라서 코스피가 그대로 거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올라가면 코스피도 따라서 올라가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17억 1천만 달러로 뭐 6월보다 16억 달러보다 조금 1억 달러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거하고는 이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괴리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2005년부터 지금 거의 15년치를 그래프를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저 벌어진 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지금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요. 결국 그 시간이 갈수록 주가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저런 실물 경제를 반영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주인 앞서가지 않습니까? 근데 개가 주인 지나치게 앞서가면은 주인이 그냥 먹걸
좀 목줄을 잡아당길 수도 목줄 있어요. 잡아당기죠. 좀 뒤로 오라고. 예. 예, 그리고 개가 스스로 주인한테 오고 주인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 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잠시 여기에서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재난정보센터에 들어온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 7개 시군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오후 들어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고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영산강 나주시 남평교 지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만경강 전주시 미산교 지점과 금강 무주군 취수장 지점, 만경강 완주군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수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익산, 군산 등 7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한강 잠수교 수위가 어제 오후 11.53m를 넘어선 뒤 계속 낮아져 오늘 오후 8m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수교의 교통 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염창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구간이 한강 수위가 낮아지며 오늘 오후 3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노들로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및 서울교에서 현충원 방향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서울시내 금요일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퇴근 시간 대중교통 증편을 유지합니다.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16편의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버스 350여 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재난정보센터 정한나였습니다. 네, 교수님과 김영익 교수님과 일평균 수출 금액 그리고 우리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도 봤는데요. 이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예. 코스피는 굉장히 또 올라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괴리는 굉장히 벌어져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원래는 똑같이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하락하면 하락하고 상승하면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는 수출 위주의 경제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괴리가 너무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그걸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거고 이걸 이제 외국인들도 주요한 지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일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저렇게 관계. 일평균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주식을 사고 그게 줄어들면 한국 주식을 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계 경기가 나쁘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연초부터 계속 오늘까지 팔았죠. 한 21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계속 팔았죠. 그 이유는 판 것이 산 것보다 판단의 기준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27조 팔았으면 사실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메꿔줬냐면은 흔히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들이 26조를 사버린 거예요. 외국인들도 당황하셨어요? 뭐 이렇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팔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제까지는 다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21조를 팔아버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우리나라 저 개인의 힘이죠. 그렇죠. 손님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아까 단기 부동자금이 많다는 거죠. 역시 돈의 힘이군요.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 중에서 고객예탁금이 작년 말에 22.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3.7%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에 고객예탁금이 한 20조 좀 넘었는데요. 지난해 말에 20조 원이었던 고객예탁금이 지금 50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 일부가 예. 주식시장으로 많이 돌아버린 거죠. 이게 고객예탁금이라는 개념도 이게 하루 평균입니까 이게? 한 잔액 개념. 잔액 개념이니까 잔액. 개념. 예. 고객예탁금이라는 거는 그냥 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살라고 대기하는 자금이에요. 야, 그러면 주식을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20조 원. 예. 지난해 말 21조 원이었다고요? 예. 21조 원에서 50조 원. 예. 이미 주식을 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 아, 돈이 엄청나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주가가 오를 수밖에 외국인이 없는데. 20몇 조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인들이 다 사고 예. 아직도 50조 원이나 고객예탁금이 남아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 엄청나군요.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올랐고요. 예. 그러면 왜 개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저 우리나라 저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는데요. 예. 주식 사면은 배당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2% 정도 돼요. 코스피 기준으로. 아, 그렇게 요새 시가 그렇게 기준. 많이 주는군요. 예. 근데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지난 6월 기준으로 0.9% 은행 평균 금리가 0.9%는 앞으로 더 낮아질 겁니다. 이게 특정 기업이 아니고 코스피 기준으로. 예, 코스피 전체 기준으로요. 야, 그럼 굉장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동안은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 이자가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 높았어요. 훨씬 그러니까 높았죠.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필요 없었죠. 위험하도. 그런데 작년부터 높아져 버렸거든요. 아,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됐군요. 예. 그러면 배당 그냥 코스피 배당이 2%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이 지금 0.9%밖에 안 되니까 1%포인트가 높거든요. 2배 수익이네요. 예. 그래서 돈이 은행에서 주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돈이 당연히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예, 지난 정부부터 기업소득 한류제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소득 그 GNI라고 그러는데요. 2014년인가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환위기 전에는 예. 가계가 가져가는 몫이 71%였어요.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61%로 10%포인트 줄어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기업 몫은 15%, 16%에서 26%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에서 GNI. 예.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예.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부터요. 그렇죠. 기업 소득 한류제라죠. 그 소득을 가계로 좀 이전시켜야 되겠다. 주식시장부터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한 거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맞습니다. 고용 예. 투자 늘려달라. 예. 배당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번 정부가 아니고 지난 정부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예, 사실은. 그런데 기업들이 그렇게 임금은 많이 안 올려주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강의하면서 기업체 CEO들 많이 만나보는데 특히 그 제조업체 CEO들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의 임금은 너무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임금 올리고 기업이익이 예. 줄어들면은 임금을 내린다는 거죠. 그 근로자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동안 내려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 성장만 해와서 내리는 걸 못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기업 CEO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오르면 임금 좀 깎아야 되는데 깎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못 올려주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임금 별로 안 올려주죠. 그다음에 지난 3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83조 원이에요. 와. 물론 기업들 차별화됐습니다. 예. 주로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투자 고용 안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주주들에게.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기업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배당 성향인데요. 예.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10년까지 배당 성향이 우리가 17%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수익률 중에서 배당금 17%밖에 안 줬다. 17%밖에 안 줬는데 예. 지금은 그런데 작년에는 32%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거의 2배가 늘어난 거네. 예.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어떤 때는 49%, 50% 근접하고 있고요. 뭐 중국도 35% 이상 주고 있거든요. 중국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이자는 떨어지고 기업들이 배당을 주니까 돈이 은행 예금에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예. 지금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예. 잠깐만 속보를 좀 하나 말씀드리고요. 예,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오늘이죠. 4시 40분 영산강 나주시 나주대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40분 현재 영산강 나주시 지점입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이유도 역시 이제 저금리 때문인데 이런 기업의 배당 성향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한동안 머물겠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앞으로도 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기자님께서는 예. 지금 금융자산 주식 비중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 금융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우리 개인들이 예. 현금 및 내금으로 주로 은행에다 47% 맡기고요. 예. 예, 주식에다는 한 16% 맡기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자산. 예, 금융자산 중에서. 예, 우리가 보통 개인의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통계청 한국에서 조사하는데 예. 평균은 70%고요. 평균 70%. 예. 예. 50대 후반 그다음에 맞습니다.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돈 좀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예. 그 부동산을 빼놓고 예. 제가 금융자산 중에서 은행에다 한 47% 맡기고 그렇죠. 주식에다 16%거든요. 그러니까 그 30%가 어디에 가 있느냐. 예. 그 현금과 예금이 거의 절반 정도. 예. 예.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예. 46%를 주식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예. 한 절반 정도를 오히려 주식. 예. 그래서 34%를 직접 주식 투자하고 12%는 펀드 양도로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예. 또 일본 사람들은 아주 다릅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예금으로 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금으로. 예, 우리랑 주식은 아주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은 9% 정도밖에 주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별로 다른데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가장 보수적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 약간 일본과 비슷할 만큼 보수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미국 소비 심리는 주가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주식 비중이.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해주면은 하고. 예. 기업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동안 그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었어요. 예. 저평가된 이유는 그 배당금을 낮게 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예. 예, 그 소득을 가계로 이전시키면은 정부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예. 예, 선순환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계 자금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런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가대평가됐으니까 예. 조금 서서히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지금 많이 그 가계 자금들이 들어와서 주식을 사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으면 언젠가는 또 급나가거든요. 예. 급나갔을 때도 실망하고 떠나지 않을까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아, 지금 저 질문 중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선화님 질문은 그러니까 윤카카님 질문부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카카님은 실물 지수랑 붙을 시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실물 지수와 이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의 이 지수가 예. 주식 시장이 너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예. 코브라 목처럼 예.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소득이 실물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붙을 건지 예. 아니면
주식 시장이 떨어져서 붙을 건지. 실물 경제가 빨리 좋아져가지고 예. 주인이 이제 빨리 걔한테 달려가지고 붙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보는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죠. 어. 안타깝게도. 예. 네, 주가가 좀 뒷걸음질을 하면서 그 간격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머지않아 나타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그렇군요. 높다. 예. 특히 저 3분기 지금 뭐 중반에 들었었으면 3분기 중후반 뭐 이런 국면에 한번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주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4시 30분 현재 순천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에 호우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큰일군요. 남부지방 폭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괴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전망은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이 괴리가 좁혀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업 수익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동행지 순환 변동지 일평균 수출입 금액 이거 보니까 너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실물 경제 지표라는 거. 예, 실물 경제가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지금 여전히 3천만 명이 실업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또 미국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5월, 6월에는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늘어나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 특히 미국 주가는 우리 주가보다 더 가대평가됐어요. 그렇죠. 최근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주간지가 있는데요. 미국 그 2분기 S&P 500으로 보니까 기업 수익이 2015년 수준이에요. 기업 수익은 예, 5년 전 수준이죠. 예. 근데 그때보다 주가는 한 60% 올랐거든요. 기업 수익은 5년 전 수준으로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믿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목이 봐도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정도로 올라갈 줄은 몰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든 우리 주가든 근데 특히 미국 주가는 이게 실물 경제 기업 수익에 비해서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총화 같은 잡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예. 예. 좀 주식시장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심리들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예,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 발 떨어져가지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샬롬님은 금이랑 은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은 금사라고 많이 하셨었습니까? 예, 저는 2년 전부터 계속 금사십시오 했는데요.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한샬롬님 질문은 언제 팔지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언제 팔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쓸 돈이다. 예. 그러시면 지금 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일단 금사라고 한 전망은 맞았습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여윳돈이라면은 예. 저는 앞으로도 3, 4년간 금이 더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와. 예. 지금 제가 미 달러 가치나 유동성이나 그다음에 인플레 같은 거 이런 거로 분석해 보면요. 앞으로 3, 4년 동안은 추세는 더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실물 경기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말로 지금 들립니다. 3, 4년 동안은. 예. 그렇죠? 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예. 그래서 조금 여윳돈 가지신 분이라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다. 여윳돈이라면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 BOFA 이런 데서 뭐 3,000달러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2,300달러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2,000달러 넘어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뭐 BOFA 뭐 그 이상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달러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큰 상승률로 보면은요. 그런데 금이 이거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 70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 상승 면에서요. 이번에는 한 지금 100% 정도 오른 겁니다. 네, 물론 수준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그때보다는 덜 오르겠습니다만. 예. 이래 거시경제 달러 가치 하락 그다음에 전 세계 그 유동성 아까 마샬 K라고 설명드렸습니다. GDP에 비해서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 이제 머지않아 인플레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금값 상승 추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오면 정말 큰일인데요. 인플레가 오면은 정말 큰 문제죠. 예. 예. 이 지금 전 상황에서 세계- 인플레이션 오면 정말 최악입니다. 예,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음. 근데 만약 인플레가 오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예. 뭐 파산하는 기업들, 가게들 예.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닌데 뭐 예. 2, 3년 후에 올 일인데요. 그렇죠. 예. 예. 서서히 걱정은 좀 하고 조금씩 있죠. 걱정을 하고 부채는 연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는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임석권님, LG화학 매도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G화학 정말 그 수익률 없죠. 제가 좀 예.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수익률이 90%예요. 아, 예, 그런데 좀 앞으로가 성장성,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그 예,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하여간 교수님 의견일 뿐이니까요. 예, 의견일 예. 뿐입니다. 거기 예. LG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자료를 또 보시는데 예. 예.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근데 예. 교수님 직접 또 가지고 계시네요. 김광민님은 그런데 삼성은 왜 잘 안 오를까요? 이런 질문. 삼성전자가 2분기 이익이 8조가 넘었었죠. 예. 근데 삼성전자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작년만 해도 중국이 반도체 우리한테 4, 5년 뒤졌다 그러는데 최근 보니까 거의 1년 뒤따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고 있고요. 예, 중국이 세계 반도체 수의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그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질은 삼성보다 훨씬 떨어지지만은 예. 그걸 사용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LG화학보다 이익은 훨씬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이는 거는 예. 아마 그런 측면인데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이 가격 주선에서는 그렇게 뭐 높은 수준 아니라고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예, 예. 삼성전자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요.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은 아마 이렇게 좀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예. 부동산 시장은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이제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근데 역시 저 부동산 제가 사이클을 보면요. 반드시 사이클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이클상 거의 정점에 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에 와 있다. 정점 무렵에서 지금 다양한 정책,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이야기 안 하면 안 하는 이야기거리가 안 돼. 어디 가나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뭐 과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될 때는 거의 정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예. 2010년에 어떤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 역전세난이 시작된 시점이 2010년, 10년, 11년 그 무렵이었거든요. 10년부터 14년까지 한 5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반드시 그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이클 구해보니까 지금은 거의 정점 무렵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보미님, 교수님 중국 계좌 수익률 어떠세요? 중국 주식 권하셨는데. 예, 제가 예.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 사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부터 계속 저 사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저는 계속 저 늘릴 생각입니다. 야, 이렇게 또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자주 나와 주십시오.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최경련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